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MBC 김건엽입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 편입니다. 이번 토론회와 연설회는 안동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문화방송이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동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후보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그중 오늘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좌석은 토론에 앞서 추첨을 통해 정해졌는데요. 먼저 제 왼쪽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상우 후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형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형동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 진행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기조연설, 공통질문,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은 후보자 토론회 설명회를 통해 각 후보자들께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할 때 한 번 더 해당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 10초 전에는 붉은색 예고등이 모니터를 통해 표시되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상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천 안동 시군민 여러분, 저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의 경북 대표로 인재 영입된 김상우입니다. 안동 예천의 지방소멸, 경제폭망,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입틀막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264 선열의 광야에 나서는 심정으로 이 험지에 출마했습니다. 예천과 안동의 인구가 42만 명에 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만에 두 도시는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예천 안동엔 경북도청을 공동 유치한 저력이 있고 저 김상우에겐 지방소멸에 대응할 비전과 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30년 가까이 가톨릭 상지대학과 안동대학에서 경영학 전공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실용주의 학자로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회적 기업 육성, 도시재생 사업 등을 지역민과 함께 펼쳐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도시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떠나간 젊은이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 전략을 세워 경북도청을 품은 두 도시가 상생하는 대도약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안동 예천이 소멸되느냐 살아남느냐의 승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안동 예천의 해묵은 진보 보수 이념 논쟁은 사치입니다. 무늬만 국회의원이 아닌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안동 사람, 경제 전문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전문가인 저 김상우가 최적임자입니다. 안동 예천 시군민과 김 후보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형동 후보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안동 예천시 군민 여러분, 기호 2번 김형동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 시군민 가정 모두 따스한 봄바람이 함께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4년 전
2020년이 되네요. 안동 예천 시군민들 성원 덕분에 귀중한 국회의원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동에 그동안 염원하던 국가바이오 산단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고요. 예천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도 첫걸음을 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건데요. 지난 연말부터는 청량리가 아니라 안동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들어가는 그런 서울시대 교통시대도 앞당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은 모두 예천시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그 힘입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안동 예천시 군민 여러분, 저는 재선이 되면은 국회에서는 상임위 간사, 당에서는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안동 예천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보다 바르고 선진화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두고 많은 분들이 패기와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실력까지 갖춘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안동 예천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는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고 우선 질문에 대해 우선 답변하시고 이후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의대 증원 2,000명이 배정되고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전남의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은 지역민의 지속적인 의대 설립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의료 지표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의료 여건이 전남 못지않게 열악합니다. 정부 발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열악한 지역의 의료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김형동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의료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보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지난달에 대통령께서 전남에 가셔가지고 전남에서 특정한 대학을 정해주면 거기에 의대를 유치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지역은 이른바 지방 소멸, 급격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가장 부족한 것이 의료 인프라다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남과 경북이 공통으로 이 의대 유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든 이철우 지사든 그다음에 저 김영동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바로 안동대 이름이 바뀌겠습니다만 경도도와 함께 의대도 유치하고 상급 병원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관련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요. 특히 최근에 2,000명 증원 이런 큰 이슈가 던져졌는데요. 흔히 말해서 이 룸이 커지면 볼륨이 커지면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도 의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22대 제1공약입니다. 첫 번째 김영동 공약입니다. 반드시 안동 예천 시군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상우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앞서 김영동 후보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방 소멸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의료 인프라입니다. 상급 병원 유치, 안동대 의대 신설은 우리 지역의 절실한 수건 사업이었고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경북 의사 수가 1000명당 평균 1.38명으로 전국 평균이 2.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엔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병원을 유치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도 의사들이 지역에 오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동대학에 공공의대를 유치해서 의사를 늘린 것도 필요한데 더 나아가 의료 습관 문제를 개선하는 게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에 의사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곽 지역에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고 나아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시니어 메디컬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의료 인프라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대 후보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김영동 후보부터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다행히 각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동의 경북 북부 지역에 의대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 저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최근 근자에 우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논의의 틀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특히 의료계와. 그런데 민주당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요. 오히려 정부 여당이 겪는 그 어려움을 즐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네, 김상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부분들에서 많은 논란과 결국 의료계의 반대로 좌절에 부딪힌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서 어떤 절대적인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라는 게 문제의 본질은 저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면 또다시 이러한 의료 대혼란이 야기되면서 지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받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 대통령께서 이러한 의대 정원 신설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총선과 관련된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공공의대 신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더욱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제가 국회에 입성한다면 다시 안동에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상우 후보의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최근 대통령께서 전남에 가서 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결국 경북은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총선을 의식한 결정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선 안동에 와서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했는데 다분히 선거 때만 등장하는 비일공짜 공약입니까? 국민의힘에 대해 지역민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의 후보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네, 김 후보님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영경 후보님. 대학에 계시던 교수님께서 좀 내용을 더 호도하시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먼저 지난 정부 타령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의대와 관련돼서 그 어떤 진일보된 정책이 나왔었나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금 덜컥거릴 수는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2,0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그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서울로 가서 안동 같으면은 세복에 가가지고 저녁에도 진찰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누적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 뭐 했죠?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뭘 했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책이 우리 정책 이번에 22대 공약집입니다. 이 414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갈로 열고 신설 안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동 후보 이번 총선 공약에 이거 집어넣겠다 그래 집어넣었습니다. 무조건 뭐 건의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지역에 공약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정부에 뭐 했다 이런 말씀 또 비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누가 이 의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시국민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신공항 개통 전에 국제 관광객 유입과 수입 수출 물동량 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동과 예천군이 통합 신공항을 200%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김상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통합 신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구와의 접근성이 유리해지고 신도시 인구 유입에도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또한 안동 예천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 또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통합 신공항은 결국 경북의 물류 거점이 돼서 농산물 수출 그리고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수출의 교두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연관하여 신도시 배후 지역인 예천의 밀키트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밀키트 산업은 경북 북구권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므로 원재료 공급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1인 가구 증가와 경북 북부권 고령화 대응, 나아가서 고령화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 공항에 집중된 항공훈련센터를 예천공항에 유치하는 이른바 동남권 항공훈련센터를 통해서 동남권 항공훈련 중심 도시 예천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동 후보님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통합신공항 4년 전 생각이 납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대구 경북 의원들이 힘 모아가지고 이 신공항법 통과시키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제일 먼저 의성 군위에 있는 많은 도민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만들어야 됩니다. 명칭부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만 저는 박정희 공항 어떤가 싶습니다. 지역을 상징하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룩한 경북 발전, 대한민국 발전 아마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신공항의 배후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GTX급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공항 주위에 대구, 공항, 의성, 안동까지 올리겠다. 저는 그에 더해서 도청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신공항까지 가고 도청에서 서울까지 가는 인프라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 신공항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신공항 주위에 개발할 수 있는 직접적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이게 1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동이나 예천 같으면은 30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상대 후보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김상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김영동 후보께서는 군위대구 편입을 반대하신 바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 통합신공항을 반대하신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신공항 철도를 의성을 거쳐 안동까지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단 철도가 의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도청으로 직선 연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안동 예천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안이 있는데
네, 질문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영동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좀 전에 제가 답할 때 도청에서 공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의성까지 가는, 그리고 의성 군민들이 워낙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인프라는 의성분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도청에서 공항 가는 거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이 편입 반대하는 부분하고 신공항 만드는 거하고 양립이 불가능합니까? 군의가 가면은 공항이 오고 군의가 안 가면은 공항이 안 와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당시에 21대 국회에서 대구 경북 의원들이 한 합의문도 보면은 그게 전제 조건이 군의를 대구로 보낸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 그 내용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의를 대구에 보내더라도 공항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후에 보내는 것이 맞지.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약간 안착이 돼 있습니다만은 대구와 경북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동대구에서는 민간 비행장은 놔두고 군 비행장만 옮기자는 의견도 다분히 큽니다. 왜 이런 갈등의 소지를 만들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첨부하자면은 저는 경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군의는 경북 땅입니다. 대구에서 군의 거쳐서 의성 안동까지 와보십시오. 군의는 경북의 이 배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갑자기 대구로 무조건 보냅니까? 네,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동 후보의 보충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항을 잘 유치를 했는데 이걸 잘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의성 주민들, 군의 주민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누구를 편가르게 하진 건 아지만은 군의 군민들은 대구로 간 어떤 보상이 충분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 군민들은 또 경북 북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소음만 남는 거 아니냐. 그 해결책이 뭐 따로 있는지 연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의성 지역까지 지금 물론 경북 북부권으로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를 의성 문제와 국한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무한정이 있는 건 아십니다. 그죠? 예,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의성이 지금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같이 고려에 대해서 문제들을 역시 비용 문제 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척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구에서는 지금 통합신공항의 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실은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우리 김영동 후보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경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북을 대표하는 또 도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도 상당한 갈등이 비춰지는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는지 그러면 그런 문제를 왜 야기시켜서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갈등이 있고 또한 통합신공항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비춰졌는지가 상당한 아쉬움을 저는 갖게 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먼저 3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고 서로의 공약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30초씩 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김영동 후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 예천시 군민 여러분, 22대를 맞이해서 김영동 후보가 내놓은 공약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2대 총선을 맞이하면서 공약의 근간을 도청 소재지가 왔습니다. 안동 예천은 누가 뭐래도 경북의 웅도입니다. 천년간은 웅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초속, 디딤돌을 놓아보자라는 것이 공약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번 제일 필요한 게 의료 인프라입니다.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 교집합 공통 부분에 안동대 의대가 있습니다. 가칭 안동대 의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육 격차까지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핵심입니다. 국가산단 후보지의 정식 후보지 지정을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역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동 예천 신도시 혁신도시에 지정될 수 있는 준비도 착실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예천은 누가 뭐래도 첨단 바이오 백신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일궈야 됩니다. 작년 예산에도 통과됐는데요. 반영이 됐는데요. 첨단 백신 센터 건립과 함께 그 기능도 그 역할도 키워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오지로 남아있는 안동 예천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량리로 가지 않고 서울, 수소로 갈 수 있는 기차역, 지금 기찻길 사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시키겠습니다. KTX 운행 시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시구민 여러분께서 아까 강역철도망까지 포함해서 대구로 서울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통팔달의 안동 예천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안동 예천은 문화의 도시입니다. 정신문화가 오롯이 남아있고요. 충효가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합니다. 유네스코 등재된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도 안동입니다. 국립세계문화유산과 국립민속박물관 안동분원 같은 문화에도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을 위한 특별한 또 정책도 있습니다. 작년에 안타깝게도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한천 위에 댐도 만들고요. 사방댐도 만들고 내성천에 하천도 준설하겠습니다. 다시는 안타까운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22대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동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동 후보 공약에 대해서 김상우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공약들을 들어보니 대부분 이미 국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은 것 같고 4년 전 공약을 재탕한 것들도 눈에 띄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 자료에 따르면 공약 이행률이 40%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지역 언론사의 리서치 조사에 의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약 48% 정도가 기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약들이 또한 실행될 것인지. 네, 김 후보님 질문 제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1분 30초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동안 잘한 게 뭐 있겠습니까? 4년밖에 안 되는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정량적으로 그냥 숫자 몇 개 공약 냈는데 몇 개 됐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일을 해보고자 많은 공약을 냈다는 욕심이 앞섰다는 부분도 반성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그래도 했지 않느냐는 평가. 교수님께서 이 지방연구의 최고, 이 안동에서는 최고 어르신이니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섭섭했습니다. 50년 넘게 국가산단 노래 불렀지만은 온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곧장 국가산단 후보 지정이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안동댐이 묶여 있었습니다. 4월 5일로 기억하는데요.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습니다. 안동댐 만들어진 지 5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큰 두 가지 사업들은 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지 또 새로운 과제를 꺼내서 한다? 그것도 좀 무의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철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수소행 철도 사전 타당성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다. 의대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김영동 후보의 답변과 공약에 대해서 김상우 후보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충분히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뛰은 것 저 역시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고도의 균형 감각과 권역별 균형 발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 산단 후보 지정이나 글로컬 대학 선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에 중요한 국립의대 신설하는 것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배제하지 않았느냐. 본인의 치적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으로 해서 다른 중요한 정책은 배제되었다. 네, 질문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셨으리라고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저 시민들이 들을 때는 혹시 후보자님께서 의대를 반기지 않는 것처럼 그래 들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된 거는요, 5년간 1,000억인데 아시지만은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학들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안동대, 경도대는 대한민국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인증입니다. 당연히 의대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데 줄 가능성이 높지. 글로컬 대학 선정됐으니까 그 1,000억밖에 안 돼요. 다른 데다가 의대를 준다는 그런 걸로 이해되는데 들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행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이 그런 식으로 정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저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다. 혹시나 안동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예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을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결과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는 마치 공기와 같고 물과 같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그 누구라도 균분하게 동일하게 누려야 할 복지고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상우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네. 가장 먼저 제가 공보물에도 담고 있습니다만 안동 예천 발전을 위한 큰 그림,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문화수도 안동이라는 것이죠. 안동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안동문화 산업의 새 판을 제가 짜겠습니다. 기존의 한국 정신문화 수도라는 도시 브랜드를 더욱 개성 발전시켜서 안동의 전통 문화를 세계화할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류, K컬처의 중심에 안동 예천의 전통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R 프로젝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첫 번째, 르네상스. 이것은 세계문화수도 안동을 실현할 구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리본.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안동 예천의 교육 지원 혜택을 정대해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리턴입니다. 리턴은 안동은 문화예술도시, 예천은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어서 스마트 청년도시, 신도시법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의 5대 공약을 말씀드리면 세계문화유산의 산업화와 관광자원화, 고령 친화산업 육성 및 국가 시니어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봄 산업과 시니어 메디컬 서비스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2차 공공기관 이전 조기 추진 및 한국환경공단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청년문화 특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천과 안동을 상생시켜 발전시킬 4대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와 또는 수자원을 활용해서 이제는 산업화시켜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수관광 황금시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동 베네치아, 이 운하가 흐르는 멋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안동 역사부지에 독립운동 역사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동 예천에서 시작되는 국가혁신 선도사업, 이를 위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예천 공항을 활용해서 예천 항공훈련센터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니 해도 먹고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인 기반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미래의 먹거리 요람도시로 구축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및
물류 유통을 공공화시켜서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토록 하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천 밀키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로 상생화합도시를 구축해서 스마트 신도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김상우 후보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김상우 후보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영동 후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저도 후보자님 공약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안동 예천에 대해서 깊이 공부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연구해 오신 그 결과가 저같이 짧게 공부한 사람이 감히 넘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네요.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2차 공공기관 관련돼서 한국환경공단이 법률적으로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김상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마 법률 전문가이시다 보니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공약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방 소멸에 가장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혁신 도시를 구축하거나 이런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 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사실은 이전되어졌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안동은 이 두 댐으로 인해서 상당한 발전을 어려움들을 사실 겪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이 한국환경공단, 또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법률적인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지역의 거점 중소도시에도 이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질 수 있도록 법률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들 하고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동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 저는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많은 인구 유입이 가능케 하는 그 유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상우 후보 공약과 답변에 대해서 김영동 후보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보충 질문은 30초입니다. 예, 짧게 후보자님 의견은 좋습니다. 마침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입니다. 환경공단 이사장 얼마나 자주 만났겠습니까? 그 민주당 출신인데 제가 늘 자주 고견을 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이 법령 시행령상요, 환경공단이 지금 있는 데가 그 매립지거든요. 그리고 이전이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복지, 예산, 이 부분은 상당히 아까 예산은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중앙당에서. 네, 김 후보님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답변 네, 해주시죠. 환경공단에 관한 부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법률가라고 계속 법률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을 유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공단이 지방 유치되는 것이 그 지역에 상당한 발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법령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법령에 문제가 있는 건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개정을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왜 대도시 중심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어집니까? 지방소멸이라는 이 절대절명의 지역적인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서도 어떤 법령에 문제가 있다면 법령을 어떤 개정을 해서라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가는 것이 저는 적법한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공단 유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천 같은 데는 한국중앙연구원을 유치를 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 더욱더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적어도 안동과 예천의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것은 지방 소멸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는 순서에 따라
공통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후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안동시 예천군 행정구역 통합 의견이 대두되면서 양지역 주민 간 찬성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을 빚고 있고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견해와 발전 속도가 부진한 경북도청 신도시의 성장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김상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 예천 행정통합은 지역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제가 보고 있고 특히 일부에서는 흡수 통합에 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쉽지는 않지만 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생활, 경제, 문화적 통합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흡수 통합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초생활권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사업화하여 진행하고 그것이 생활경제권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적으로 주민투표, 주민발의, 의회 통과, 정부 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행정통합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간이나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통합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신도시 성장 방안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맞물려서 통합 신공항에서 발생되는 어려운 인프라 구축,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또 주거 안정성을 정대하는 이런 정책을 지속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동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통합, 행정통합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 같은 바운더리에 있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안동 예천 선거구 분리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 그리고 선거구 획정 과정도 지난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우리가 선거구가 분리된다라고 했을 때는 안동 예천의 통합, 상생 이런 모델을 생각하기 어려울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22대 선거를 치르는데 안동 예천이 하나의 선거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안동 예천 도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치적 통합, 정치적인 큰 그림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통합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안동 예천은 시장 군수님께서 두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죠. 신도청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청 2단계 발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상우 후보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우선은 주민들이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장이 특히 안동의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주도해서 많은 문제가 파생되었다고 보고요.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겠다라고 아마 제가 언론에 공약으로 발표하신 거로 보는데 좀 전에 국민의힘 중앙당 공약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김영동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 주신 거에 너무 평하면 그렇습니다만 법으로 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북권에는 대법원도 가져와야 된다고 야당 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신도청 발전을 위한 3법을 이미 제안을 해놨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꾸준하게 입법 활동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2단계 하나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단계, 2차까지 가는 그런 도청 이제 개발 발전 계획인데요. 저는 이런 상상이나 제안을 해봅니다. 공공기관 오는 것도 좋습니다. 공공기관이 와도 좋지만은 더 우선돼야 될 것은 이 도청 앞에 이른바 KTX 도청역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호민지 옆에 상급병원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정주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균발법 내지 조세까지 관련해가지고 조세법까지 관련해가지고 3법을 익히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도청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그분들은 안동 예천을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정주 여건 반드시 저 김영도이가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동 후보의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신도청 발전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교수님께서 아까 제안하시는 것 중에 예산은 항상 한정이 돼 있다. 마음대로 크게 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언급을 해요. 그 공공기관은 환경공단 하나만 됩니까? 아니면은 그 이상도 가능합니까? 네, 질문하신 걸로 보고 김상호 후보님 네.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네, 네. 질문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번 공약을 짜면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방 소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인구가 그죠? 자연적인 증가가 어렵다라면은 이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 우리 안동과 예천에 적합한 기관들을 유치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측면에 아까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면 부자 감세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상당한 예산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세수 감소를 해서 상당한 적자 문제가 제기되지고 이런 거로 해서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지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한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역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가져오는 것 못지않게 예산을 잘 써서 지역 발전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가 예산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 간 공약이나 정책을 주제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는 순차적으로 토론 주도권을 가지게 되며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도권 후보에게 주어지는 토론 시간은 총 5분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께서 내신 핵심 공약들 정말 안동 예천 발전을 위해서 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또 중앙당하고 이렇게 협력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다 언론지상이나 다 나와 있는 건데 예산 문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1인당 국민 1인당 위로금을 25만 원 책정해 보겠다. 마치 4년 전에 코로나 때 지원했던 그때는 반드시 필요했었죠. 근데 지금 25만 원씩 한 가정 4인 평균 100만 원 전체 한 13조를 드리겠다고 네, 얘기를 이 부분 질문 시간은 하는데요. 짧게 한 30초 정도에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그 예산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나라 돈을 의견 한번 주십시오. 나라 돈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제가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정말 지방 경제, 시장 상권이 완전히 소멸하고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에서는 25만 원 돈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루하루 지금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25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예산이란 저는 이런 데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외유하는 데 쓰여진다라든지 제가 참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많은 부분들에서 예산이 낭비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정부 운영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써가지고요. 국가 채무가 천조시대가 됐습니다. 이 고물가 있지 않습니까? 돈 그렇게 거의 600조에서 400조를 더 늘어났으니까 국가 채무를 자연스럽게 고물가 현상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함부로 나눠줬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경제의 마중물이 되느냐? 아니라는 비판도 굉장히 크거든요. 오히려 산업이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시장에게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네. 돈을 나눠주면 김영동 후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립니다. 역시 우리 김영동 후보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든 문제가 생기면 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에서 역시 예외 없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문재인 정부의 많은 시간들 코로나 위기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때로는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그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투입되기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국가 채무가 때로는 늘어나게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다른 차원에서 국가 채무가 줄어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예산을 잘 쓰고 있느냐? 네, 답변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번에 김영동 후보님 추가 질문해요. 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국가 채무 천조 늘어났고요. 강남의 아파트 평당 1억 5천 됐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그러는데 나라 살림을 맺잡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걸 어떻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 대신 복지약자, 노동약자를 위해서 나라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부 예산 기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야당으로 지원하셔야 된다는 말씀. 예,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상공인 서민들 경제를 국민의힘이 챙긴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장을 돌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역화폐 효능감을 경험하셨냐고. 경험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지역화폐 예산 대폭 삭감했습니다. 세수 문제가 발생되어지다 보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소상공인 서민들을 살리고 복지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 경제를 제대로 알고 추진하는 것인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우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이 주어지겠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짧게 핵심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시작해 주시죠.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아마 경북경찰청에 선관위에서 고발된 사건일 것이고 아마 후보께서도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거법 위반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후보 본인도 고발당했는지 지금 지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께 어쨌든 소란이 일어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피고발 사실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제 명만 뭐 이렇게 통지가 되는 걸 봤는데 어떤 사실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그 혐의점이 있어서 지금 선관위가 그 경북 도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에다가 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고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변호사를 통해서 오히려 교수님께서 후보자께서 뭐 그 부분을 아신다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피의 사실이 오픈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 이미 나온 사실입니다. 언론의 보도가 네. 뭐 아니 지금 언론을 가장 그런 문제를 해서 뻑하면 압수수색 들어가고 예?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바로 전형적인 게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 유사 사무실이 1개 이상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인지 아닌지 명쾌하게 지역민들이 아는 밝혀주시기 범위 내에서만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라도 뭐 후보자님께서 우리 사무실 와봐도 됩니다.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내용으로는 사실상 현행범 비슷하게 선관위 다수의 직원들하고 뭐 또 지역 언론이라고 할 만한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는데요. 그날 상황이 근데 뭐 당내 경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직접 와서 이게 현행범 비슷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집행된 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법률 전문가답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네요. 저는 상식선에서 지금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 언론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역민들도 저 상식선에서는 같은 의구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선거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 등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교수님한테 이런 토론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방금 4가지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선거법에서 반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후보자님께서 교수님으로 많은 그 학생들하고도 27년간 계셨다 하는데 방금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김영도가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물어봐셨으면 언론에서 제가 답할 수 얘기입니다. 있도록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언론을 재인용해도 후보자 비방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엄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영동 4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정치합니까? 안동 사람들이. 그리고 교수님께 뭐 제가 대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학생밖에 안 되는 제 수준에게 그건 혐의 있으니까 답변이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도 언론 빗대 가지고 찾아가지고 추가 할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가로서 충분히 법률적인 논리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질의, 안동 발전을 위해서 선거법 위반 예천 발전을 규정이 위해서. 엄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엄중했으면 제가 공천 못 받습니다. 보궐선거를 일으켜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해야 되는 상황. 지금 분명한 것은 선관위에서 고발이 되어서 경북경찰청으로 입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왜 있습니다. 내용을 얘기하시다가 또 뒤로 바꾸고 하십니까? 아니 뒤로 바꾸가 아니죠. 지금 자꾸 그리고 본질을 흐리니까 정치 개혁과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 당에서는 재판 받으면은 재판 기간 동안에 것도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정치 개혁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오히려 밝히고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 각자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방 인구의 감소의 주 요인이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에서 이제는 인구의 자연 감소로 전환이 됐습니다. 안동 예천의 경우 지난해보다 인구가 2,075명 감소했는데 사망자 수는 2,749명, 출생아 수는 900명이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리 지역만의 적합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김상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 참으로 지방 소멸이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겠죠. 근데 이 인구 감소는 출생률의 감소에 가는 것도 있지만 자연적 감소가 아닌 사회적인 순감소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청년들의 순유출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겠죠. 왜 청년들이 안동 예천과 지방을 떠나느냐?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 여건이 여러 가지 문제, 문화적인 인프라의 부족 이런 부분들인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자리, 산업을 육성해서 이 문제에 대응해 놔야 되겠죠. 저는 오래전부터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권 초고령화 사회로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가장 위험이 큰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쪽에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국가 시니어 특화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야심찬 계획과 아이디어와 우리의 실버 계층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경륜들을 합쳐서 이것을 사업화하고 또 그것을 육성해 줌으로써 모든 세대가 아우러지는 그러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동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먼저 좀 전에 김상우 후보자님께 좀 목소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반가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은 지방 소멸 균형 이런 부분을 가장 키워드로 들고 나오고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소멸 막는 것도요, 정치의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5월인가요, 선거법 개정 관련돼서 전원위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동이나 예천에는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어떤 정책 의제를 방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후보자님 말씀한 그런 좋은 정책도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성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힘을 안 실어줍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정치 대표 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예천에 국회의원 1명, 2명, 3명, 4명, 5명 어느 게 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는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곧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실버 산업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 후보지 왔기 때문에 정식 지정 받는 것이 최고 우선입니다. 개발 특구 우리가 먼저 받아와서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5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2023년 3월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한민국 바이오 생명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20년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도 지정이 돼서 지역 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생명과 햄프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김영동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많은 지역에서 바이오 얘기합니다. 그만큼 미래 먹거리의 최첨단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전에 김광희 의원님부터 해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식견을 갖고 인프라를 닦아놓은 예가 있습니다. 저도 제도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THC 농도 0.3 미만은 이하는 마약류에서 제외하자 꾸준하게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대 남아 있습니다만은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이오라는 것은 굉장히 고부가가치고 또 고지능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까? 고학력을 요구하는 산업입니다. 안동대 같은데 지금 특화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임상실험까지 들어간다면은 반드시 의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계대 동산병원하고 우리 경북에 있는 바이오 연구원이나 안동대가 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동대에 의과대가 유치되는 것도 바이오 산업, 백신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백신 센터까지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1대 국회에서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김영동 의원이 바이오 산업과 관련돼서 백신 산업과 관련돼서 특히 이 전주기를 다 갖추고 있는 라이브러리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틀을,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상우 후보 순서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안동과 예천은 예로부터 토질이 좋아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1차 산업의 탄탄한 기반은 농생명 기반 바이오 산업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안동에서 추진 중인 좀 전에 우리 김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확정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플라즈마와 같은 대기업이 안동에 있는데 대기업이 가진 역량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능력을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또한 나아가서 더 많은 바이오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학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또한 양성해야 되겠죠. 제가 가진 교육 경험을 살려 대학에서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은 현재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어 햄프 추출 소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햄프가 가진 긍정적인 부분까지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서 햄프 산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마약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마약 성분을 제거한 햄프가 가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준비된 토론의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는 김영동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 예천시 국민 여러분, 장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토론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식견으로 따질 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김상우 후보님께도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배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의 여정은 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안동 예천 시 국민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주어 주신다면은 더 많은 노력에 배가를 해서 예천 안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년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토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안동 예천 소외된 지역입니다. 불균형 해소, 의료 해소, 교통 해소, 이 격차 해소를 여러분께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22대 국회에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안동 예천 발전을 위해서는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히 예천시 국민과 함께 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안동 예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 저 김영동 후보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시국민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상우 후보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존경하는 안동시 예천 군민 여러분, 짧은 시간 후보의 면면과 능력을 피상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다라는 판단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
지역민과 함께한 삶을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는 비록 안동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28년 동안 안동에 주소를 두고 살아오면서 지역민과 울고 웃으며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반칙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예천 안동 국가, 저 김상우와 함께 만듭시다. 적어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섭다,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을 어기는 정권은 심판해야 하며 지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문중이 독식하는 현대판 세도 정치로 더 이상 슬픈 안동 예천이 되지 않도록 저 김상우를 선택해 주십시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천 안동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동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문화방송이 준비한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안동 MBC 홈페이지, 안동 MBC 유튜브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내일도 안동 MBC 생방송 선거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오후 5시 10분부터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기호 8번 무소속 김윤환 후보와 기호 7번 자유통일당 김동훈 후보의 정책 발언과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